안녕하세요. 네이버 주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은 전망 좋은 직업인가? 자, 중고등학생들 질문을 보다 보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괜찮을 것 같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전망이 좀 좋은 공무원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첫 번째에 대한 답을 하자면 전망 좋은 직업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 자, 뭐 이런 거예요. 국가가 망하지 않으면 잘릴 염려가 없다. 우리가 지금 가장 힘든 게 뭐예요? IMF 사태를 지나면서 그 다음에 금융위기 뭐 이런 걸 지나면서 회사가 이 직원들을 좀 손쉽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년은 60세가 보장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잘리는 거는 훨씬 더 먼저 잘리죠. 그래서 사후정이란 말도 있고 이것도 이제 다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40대만 되면 사실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저도 이제 40대 직장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볼까 해서 자영업도 해보고 모두 해봤는데 결국 다 할 데가 없어. 다시 돌아가려고 회사 쪽으로 했는데 어차피 갈 데가 없다. 예. 이력서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력서 열람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열람은 아니지만 나이가 나오니까 나이 보면 아니야 이렇게 됐죠. 저도 20대 후반 30대 초에 사람들 뽑으려고 이력서를 많이 봤어요. 제가 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뽑을 때 나이가 많으면 일단 무조건 뺐거든요. 왜냐면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래서 제가 공무원 쪽을 하니까 공무원 회사들한테 이력서를 넣어봤어요. 뭐 그냥 넣은 게 아니라 공채 같은 게 나오니까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 뭐 상담하거나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원래 하던 일이 웹기획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사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인강 하는 거를 하려고 이력서를 넣었는데 뭐 이건 면접이라도 한번 보자 그랬으면 참 좋은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예, 그래서 역시 공무원이 최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공무원은 사실은 40대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만 잘하면. 필기 시험만 잘 보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또 따져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뒤쪽에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평생 직장이 가능하죠. 사실은 평생이라고 하면 만 60세인데 사실은 60세 지나고 65세부터 연금이 나와요. 60세부터 65세까지 텀이 좀 있긴 한데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연금으로 어느 정도 연명은 가능하죠. 예전에는 넉넉하게 살았어요. 정말 넉넉하게 공무원 했다 그러면 아니 이렇게나 많이 받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넉넉했어요. 특히 뭐 부모님이 전부 다 공무원이라 그러면 자식들은 아주 뭐 괜찮았어요. 그런데 2016년도 연금 개혁이 나오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가도 상승을 했고 그거에 대한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가 될 건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대신 최저 생계보다 많다. 그 다음 또 뭐예요? 국민연금보단 많다. 이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계속 넣으면 좋은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간중간 잘리고 그러면 텀이 생겨요. 예, 못 넣는 기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소득이 많은 쪽으로 계속해서 많이 넣으면 좋은데 그러면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많아질 수 있죠. 당연히. 왜? 많이 넣었으니까 돈을. 예, 많이 넣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거의 힘들다. 사업을 해서 성공하거나 이렇지 않으면 사실은 넣었다가 못 넣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유예기간 같은 걸 주거든요. 그럼 못 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시납으로 넣고 막 해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계속 공무원연금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공무원연금도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번 더 거치긴 거칠 거예요. 그러면 국민연금과 비슷해질 수도 있어요. 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국민연금보다는 유리하다 하는 건 맞아요. 뭐 나중에 돈 많이 받을 때는 많이 떼가요. 그거는 뭐 슬픈 일일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연금이란 건 죽을 때까지 주니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게 뭐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점이 있어요. 분명히 공무원 최고인가 할 수 있죠. 그 전망이 좋네 이제 보니까. 그런데 자, 두 번째 아까 여기에는 지금 글에는 없는데 전망이 좋은 그런 공무원 직렬은 뭘까? 그런 종류는 뭘까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다시 1번으로 가서 국가가 망하지 않으면 잘릴 염려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공무원의 전망이란 건 뭐예요? 전망이란 건. 자, 우리가 생각하는 전망이란 건 뭘까요? 안 없어지는 거겠죠? 안 없어지는 거. 공무원이 잘릴 염려는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안 없어지는 거. 자, 안 없어질 공무원이 뭐가 있어요? 안 없어져요.
예, 없어져도 공무원은요 새로 뽑질 않지 기존에 있던 사람은 그냥 자르진 않는다는 거예요. 너네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 나가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쪽 일로 변경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전망 좋은 뭐 그런 건 없어요. 자, 그 학생들이 주로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럼 전망 좋은 직렬을 찾냐? 뭐 전망 좋은 직렬 1번 뭐예요? 승진이 잘 되는 거. 두 번째 돈 많이 버는 거. 근데 이게 사실은 공무원 승진이란 게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지. 내가 뭐 어느 직렬 갔더니 막 쭉쭉쭉 올라와서 내가 1급이 되더라.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9급으로 들어가면 최대가 5급 정도예요. 조금 더 잘하시면 4급도 가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본인 역량인 거지. 본인 역량. 그런데 그게 아니면 5급, 6급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전망이 뭐 더 좋고 나쁠 게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은 다 정해져 있어요. 돈이. 근데 이상하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받던데 하는 분 있죠. 예, 이거는 많이 받던데 이 직렬은 좀 많이 받던데 되게 단순해요. 밤에 일을 많이 하면 많이 줍니다. 수당으로 많이 주는 거예요. 급여가 많은 게 아니라 수당으로 많이 주는 거예요. 왜? 밤에도 일을 하니까. 보통 우리 밤에 일하면 1.5배 이렇게 주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밤에도 일하는 직렬이 뭐 있어요? 소방, 경찰. 예, 이쪽이 많이 주는 거예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전망이 좋은가? 내 몸이 힘든 건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거는 뭐 그 폄하하는 게 아니라 소방, 경찰 그렇다고 뭐 밤새니까 힘들어 이게 아니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선택이 있었고 그걸 하고 있는 중이니까 당연히 밤에 일하니까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애초부터 나는 돈 많이 벌려고 경찰에 해야 되겠다. 안 되는 일이란 얘기예요.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죠. 그래서 전망 좋은 공무원 직렬 따위는 없습니다. 자, 그럼 단점은 뭐예요? 단점, 공무원 단점. 돈이에요, 돈.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건 돈이에요, 돈. 자, 우리가 중소기업 요즘 들어가면 최소 뭐 200에서 300 정도 사이는 줘요. 예. 알바 말고요. 알바하면 최저시급이니까. 근데 사실은 알바도 최저시급이 지금 받으면 한 달로 하면 180에서 190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사대보험 들어가고 이러니까 줄어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도 거의 그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만 설계돼 있어요. 언제? 처음 들어가면.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친구들끼리 취직을 다 했어요. 얘는 공무원, 얘는 대기업 직원, 얘는 중소기업 직원이에요. 그러면 만나서 연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연봉 얘기하면 누가 1등이에요? 대기업 1등이죠, 당연히. 보통 한 4천, 뭐 5천도 주고 그런다 그래요. 은행권 같으면 5천도 주고 그러니까 게임 오버죠. 얘한테는 이제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중소기업도 요즘은 3천에서 4천 사이를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중소기업이라면 중소, 중견기업 뭐 여기까지 들어가는 건데 그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럼 또 게임 오버예요. 왜? 공무원은 2천. 처음에 들어가면 2천에서 2,200? 요 정도 사이에요. 그런데 5년, 10년 지나서 다시 보면 어때요? 비슷해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비슷해질 때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대기업 다니는 친구는 40 몇 살에 잘릴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중소기업 마찬가지고. 몇 달 놀면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월급을 300 받았는데 6달을 논다고 생각해요. 그럼 1,8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공무원은 중간 잘릴 여유가 없죠.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점이 있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다. 처음에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회 초년생 되면 옷도 사 입어야 되죠. 데이트도 해야 되죠. 뭐 집도 사야 되죠. 너무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때 돈이 제일 적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즘은 요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아요. 각 민원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고 뭐 해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공무원이 하는 일은 대부분 민원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거를 해결하고 뭐 그거에 대한 뭐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냥 대충 덮고 대충 했어요. 예? 그쵸?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물론 대충 한 건 아니겠지만 잘 알려지지 않으니까 어떤 큰일이 생겨도 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SNS 네, 무조건 잘못하면 찍어서 올립니다. 자, 찍어서 올리니까 경찰관이 뭐 이렇게 조금 잘못한 것도 이제 커다란해서 징계를 먹죠. 그래서 가장 많이 징계를 먹는 게 경찰관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시대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주민등록 등본 떼주는 것도 뭐 그냥 떼주면 됐는데 요즘은 그것도 이제 시비가 걸려요. 예, 민원인 입장에서 내가 불쾌하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사실은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비하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비하하는 말들, 공무원 비하하는 말들. 그런 말들도 듣게 되고 욕도 듣게 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불도 질렀어요. 동사무소 와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그럼 국가직은 안 그러냐? 국가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다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우리가 일반 사기업 가면요 민원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게 이제 내부적인 민원일 수도 있고 외부적인 민원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안에서 또 같은 그 회사원들끼리 같은 회사 직원인들끼리 경쟁도 하고 서로 깎아내려. 우리 뭐 드라마 보면 보잖아요. 뭐 누구 이사주라고 서가지고 싸우고 뭐 서로 뭐 어떻게 회사가 잘 되게 가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들 이득을 취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세력이 약해지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면 줄 잘못 썼네, 망했네, 끝,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실제 그런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그런 거는 없다. 서로 공무원끼리 막 뭐 하고 그런 건 사실 잘 없어요. 대부분은 민원인들이 이해를 잘 못하거나 그 다음에 부당한 민원도 있어요. 부당한 이제 공권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갑자기 뭐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건 부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거는 행정법이란 게 있고 행정법이란 건 실체는 없죠. 어쨌든 관련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기업보다는 조금 더 쉽게 해결이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민원 서류 하나 잘못돼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거를 신분증 도용을 해갖고 왔는데 이게 얘 건지 아닌 건지 확인을 못 해보는 거죠. 얼굴 비슷하게 생겼으면 그냥 통과. 그러면 인정이 돼요. 근데 완전 다른 얼굴을 갖고 왔는데 해줬다. 이 문제. 인감증명서 남의 거 떼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름이 비슷해갖고. 뭐 그런 경우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남의 집을 팔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근데 그거 스트레스를 잘만 참아내면 가능하고 어디나 스트레스는 있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없는 직장이란 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유튜브는 뭐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매일매일 이거 찍으면서 매일매일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컨텐츠가 유용할지, 어떤 게 팩트에 근거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고, 조회수가 얼마 안 나오면 저는 뭐가 안 돼요? 수익이 없어요. 수익이.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예요. 수익이 없어요. 제가 이게 부업으로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주업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작은 금액을 가지고 지금 최저 생계비조차도 안 되는, 알바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왜냐면 한 3배? 알바하면 한 3배 더 벌어요. 지금 유튜브로 버는 것보다. 근데도 왜 하냐? 이것도 일종의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에 처음에는 원래 마이너스를 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더 높아진다 하는 그 미래에 대한 것들 때문에 하는 거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은 경쟁자들도 생기잖아요. 힘들어요. 자영업은 더 스트레스죠. 제가 자영업도 해보고 대기업도 다녀보고 지금 유튜브도 해보고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그 일반 노동일도 해보고 공장에도 일해봤어요. 각각에서 스트레스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편안하게 편하다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극복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좀 중요한 게 품위 유지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일반인은 넘어갈 일들을 공무원이 이랬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숨기고 그러죠. 음주운전 같은 거 했을 때 막 숨겨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큰 일파만파 나오니까. 근데 어차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바르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생활한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도 약간 있어요. 바르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면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공무원들은.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뭔가 문제 생길 것 같아? 안 돼. 위장 전입해야 돼? 안 돼. 다 일종의 범죄 행위가 되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특히 공무원에게는 이 청렴 결백, 그 다음에 품위 유지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수를 못한다 그러면, 나는 주식에서 떼돈 벌고 싶어, 이런 분들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에 부모님 집을 몰래 받고 싶어, 불법 증여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게 공무원이에요. 그게 단점일 수도 있고, 사실은 보면 이게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인 건데, 우리가 사회가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누구는 집 팔아서 떼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쪽이 오히려 정상인 것처럼 들릴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일반인들이 법을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키는 거는 공무원이나 일반인이나 마찬가지인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 단점이라고 써놓은 것 치고는 사실 큰 단점은 사실 이 월급밖에 없네요. 월급.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한 10년 정도만 지나면 크로스가 된다. 골든 크로스의 시기가 오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공무원을 부러워하는 친구도 있어요. 저는 94학번이에요. 학번이. 그럼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자, 94학번인데 그때 제가 졸업할 때 이제 2000년도 초반인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군대 갔다 오고 그래서 늦게 졸업해요. 그래서 하는데 우리 후배가 공무원 준비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다들 그 생각했어요. 아니 공무원 그 월급 몇 푼 받는다고 아니 그거를 왜 지금 하려고 그러지?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야 그냥 상식선에 가서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됐었어요.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때부터 2000년가 20년도 넘었네요. 이제 뭐 한 6급 정도 됐겠네요. 지금 따져보면 6급 정도 됐으니까 뭐 급여는 급여대로 받고 여태까지 놀지 않고 쭉 일해왔다 그러면 굉장히 뭐 많이 받고 있죠. 20년을 일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일할 날도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 친구는. 그 얼마나 부러워요. 이제 와서. 우리가 앞날을 다 알고 시작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전망이 너무 좋아서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공무원이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다만 지금 현재의 직업들 중에 딱 하나예요. 시험을 봐서 학력이고 스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시험을 봐서 필기시험 공부만 열심히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바로 공무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스펙 보고 학력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가더라도 좋은 대학을 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생들이 더 많이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사회가. 대기업 가기 힘들잖아요. 명문대생들 많이 갑니다. 그쪽은 많이 뽑아서 간단 말이에요. 가면 선후배고 뭐 어쩌고저쩌고 많아요. 자 이게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경우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냥 조직이 점조직 같은 거예요. 뭐 후배라고 해서 좋아할 거 없고 선배라고 해서 좋아할 게 없어요. 그냥 공무원은 9급이고 앞에서 끌어줄 것도 없어요. 어차피 승진이란 거는 그렇게 끌어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시험 봐서 올라가든지 시험은 이제 7급 시험이 있죠. 9급에서 들어가면 별도로 7급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인사 고과를 잘 받아서 올라가든지 이런 거는 겨우 독특한 경우 그냥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간다고 해서 뭐 급여가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몇만 원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도 그 올라갈 때 기분이 있거든요. 승진한 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을 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스펙도 좋고 명문대 다니고 나는 대기업 충분히 갈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공무원을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서는 아니에요. 절대. 스트레스 한번 받으면 그런 분들이 오히려 먼저 나가요. 왜? 야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거면 내가 차라리 대기업까지 여기를 왜 왔지 이러면서. 탈출구가 있는 분들은 금방 많이 그만둡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7급 공부하다가 9급이 합격해버렸어요. 7급은 떨어지고 9급을 이제 몇 달 다녀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 내가 7급으로 들어왔으면 저 사람보다 더 위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그만둬버려요. 탈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대학 다니던 분들 이제 그만두면 대학 다니던 분들이 이제 일찍 가면 대학을 좀 더 좋은 데 나와서 다시 뭐 7급 시험 봐야 돼 이러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공부만 하던 분들이라 이게 사회생활은 걸 안 해봤잖아요. 대학교란 것도 사회생활이 아니잖아요. 나이도 이제 나이 때도 그래요. 나이 때도 준비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면 좋은데 26, 27, 28 막 요 정도 이제 약간 나이가 좀 들면 좋은데 22, 21 이렇게 합격을 하니까 생소한 거예요. 이런 사회가. 갔더니 어딜 가도 마찬가지죠. 생소한 거예요. 알바나 했는데 실제 내가 직원으로서 뭘 담당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에 엄청난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 이유로도 많이 그만두니까 함부로 그냥 섣불리 나는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에 공무원이란 직업이 맞을까? 내 성향하고 맞을까? 나는 어떤 진취적이고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맞을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뭐 공무원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돼요, 저거 하면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뭐 장사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공무원은 공무원이 직업인 거예요. 다른 거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이중 취업을 금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겸직을 다 금지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근데 그냥 원래 하는 거예요. 원래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무조건 공무원이어서 안 돼 이게 아니라 원래 안 되는 거라고요. 원래 두 군데 취직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어디나. 근데 사업자 등록 내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되는데 공무원은 안 된단 말이에요. 공무원은. 그래서 그런 걸 하실 분들은 애초부터 공무원 준비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하시는 게. 이게 무슨 탈출구 아니에요. 탈출구 아니기 때문에 뭐 안 되면
뭐 회사 다니다가 망하면 공무원 해야지. 그 다음에 뭐 하다가 학생들 대학교 학점 망쳤네 공무원 해야지. 이런 걸로는 절대 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 합격도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